대박차는 25톤 트레일러입니다. H빔을 싣고 가고 있어요. H빔 싣고 가고 있을 때는 꽉 묶더라도 급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H빔이 앞에 푹 때립니다. 그러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3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차로에 가다가 어떤 차를 한 대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제 2차로로 왔어요. 2차로로 가는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2차로로 이제 다시 들어갈까? 근데 뒤에 차가 와서 못 들어가는 거 3차로로. 그런데 저 승용차가 3차로에 쏘더니 앞으로 쑥 바로 코앞에 들어오네요. 어이 번쩍. 예. 아니 뭐야? 다시 왜 발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저 차가 바로 코앞에서 번쩍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해도 한번 번쩍했더니 브레이크 잡네요. 그래서 가 번쩍 안 가네. 번쩍했다 기분 나쁘다고 뻥. 네, 차번호를 이제 말로 녹음대라고 해놓습니다. 저 차 안 가네. 이런. 아이 참. 아까 처음에요. 저 차가 급제동할 때 깜짝 놀랐대요. 혹시 그 HB 뚫고 들어올까봐. 옆에 3차로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3차로 비켜가지 왜 그러셨어? 했더니 아니 내 차 속도가 뚝 떨어졌는데 뒤에서 차가 계속 오더래.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었대요. 앞차는 저 시속 얼마나 될까요? 저렇게 한참 동안은 이런 미치겠네. 예. 뭐 신고 좀 네,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속도로인데 차가 그러다가 중간에 앞에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40km, 50km 가고 있어요. 네, 제한속도 50인데 그보다 더 늦게 가는 것 같대요. 내가 저 3차를 계속 차고 있어 못 피해가요. 내가 가려고 그러더라도 속도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자꾸 끊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쌍라이트 하면 튀는데 앞에 브레이크를 팍 밟더라고. 답답하죠. 40km, 50km 뛰기 전에 계속 가고 있어요. 승용차인데. 예, 지금 이제 경찰에 신고하느라고 차로 변경 못하는 거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이때 이거 쌍라이트 킬 일이 아니라는 분이 계시네요.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 코앞에요. 지금의 이게요. 문자 길어 보이죠? 요거하고 보세요. 이 간격이요. 요거하고 길이가 같은 거예요. 요게 길어 보이지만 바로 코앞이에요. 이거 완전히 칼치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이렇게 들으면 놀래죠? 안 놀라겠어요? 아니 지금 저 정도에선 하이빙 상황이 아니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테디님 어떠세요? 25톤 트레일러에 H빔을 싣고 가요. 근데 쑥 들어오면은 이거 바로 코앞 아닙니까? 와, 이거를 쌍라이트 킬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나요? 이거 바로 코앞이에요. 테디님, 이거 한 15m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거. 이 트럭의 앞에 사각지대가 몇 미터 있으니까 몇 미터 정도 되죠? 여러분들, 이게 자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요. 이거 처음에 안 보이고 이때쯤 이때쯤 보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번쩍. 길어봐야 얼마예요? 15m. 그 내가 본 게 맞아. 차선 하나, 그 10m, 그리고 내 요 앞에 사각지대 한 5m. 근데 저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깜빡이 치고 미리 들어와야지 뒤에서 뭔가 슉 눈에 들어오면 놀래죠. 10m는 더 돼 보입니다. 제가 이번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엄청 당황되고 화나셨겠네요. 앞차가 계속 저속으로 갈 때 3차로로 비켜갈 생각은 못 하셨나요? 옆에 계속 차가 와서 변경 시도했지만은 제 차가 이미 속도가 40, 50 떨어졌으니 무거운 차가 어떻게 치고 나가요? 차들이 계속 오니까 나중에 경찰에서 저 신고하느라고 이제 못 들어간 거고요. 이 차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랙박스에서는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가 안 좋아요. 네, 번호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번호는 메모해 뒀습니다. 뒤에 24톤 H빔 실려 있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 차가 저를 저 뒤에 H빔 저를 때릴까봐 마음 졸였습니다.
순간 놀라고 욱해서 크락시는 들어오고 쌍라이트 켰지만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요. 저렇게 앞에서 몇 분 동안이라고 그러더라? 5분 동안 시속 4, 50km 계속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우선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은 부족하다. 투표 시작. 보복운전이다라는 의견이 84%, 부족하다는 의견이 16%입니다. 이거는 조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놀랬죠? 네, 번쩍. 근데 브레이크 잡아요. 이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요. 이때, 아니, 쭉 갈 줄 알았는데 나는 3차로에서 추월해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바로 또 2차가 오고 있었잖아요. 그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야 되는 상황이다 싶은데 2차가 툭 칼치기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요. 이때, 예, 브레이크 들어온 순간. 그리고 속도가 더 빨랐었는데 저 트럭과 같이 가잖아요. 그럼 저 차가 올 때 또 이렇게 저 뒤에서 치고 들어올 때는 트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잖아요. 저 뒤에서 오다가 트럭하고 저 앞에 가는 요 트럭하고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저기서 들어올 때는 옆에 1차로 가는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1차로 가는 차들과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들어와서 이 상행도 켰더니 꽉 놀랄 수 있죠. 바로 이 행위가 요게 보복운전이 될 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의 속도가 얼마로 오다가 요 차의 속도가 얼마로 줄었는지, 블박 트레일러가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걸 비교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그냥 4, 50km 간 거. 그것은 그 뒤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즉 기분 나쁘고 알짱거리는 거죠. 자, 여기 앞 첫 번째 게 문제. 여기서부터는 불박차도요. 아니 너 이렇게 가면 위험해. 어떤 분은요. 이 불박차가 빵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네가 보복운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니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쭉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야 위험해 나도 가야지. 그리고 뒤에서 차들 오다가 나 2차로야. 뒤에 오는 차가 빠르게 달려오다 우리 사고 나면 어떡해. 걱정이 많이 되죠. 과연 이번 사고 보복운전일지 아닐지는 우선 이 경찰에 블랙박스는 번호판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국민제보에 또는 국민신문고로 제가 지난번에 신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112에 신고해 놓은 거, 네, 그것까지 합쳐서 조사를 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해 주겠죠? 이 정도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법규 위반일 때는 번호판이 보여야 되지만,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은, 네, 그것은 수사죠.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수사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번호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은 보복운전일지 아닐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앞에 보이는 게요. 이게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식겁한답니다. 식겁. 불박차도 이 처음에 쌍라이트 빵한 거 그거는 놀랬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땠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갈 때. 계속 이때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때는요. 그냥 상대가 나한테 저렇게 시위를 할 때는 그 뒤는 빵 하고 번쩍번쩍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뒤에서 오는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다가 앞에 이렇게 트레일러가 하면은 옆에 저것도 없잖아요. 가로등도 없잖아요. 이거는 나이트 비전이 아주 과도하게 돼서 실질보다 더 밝게 촬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상황은 무진장 어두웠을 것 같아요. 저런 상황 되면 트레일러는 비상등 켜주고요. 그냥 앞에 차가 빨리 가주기를 좀 기다리는 게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직접 신호에 따라 정상으로 가죠. 천천히 가시네요. 저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옵니다. 오토바이가 지금 신호 내 앞으로 쑥. 자, 오토바이가 왜 무엇 때문인지. 네, 빵 한 번 했어요. 네,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 그 오토바이가 다시 쫓아옵니다. 아까 빵 한 것 때문에. 네, 와요. 왔어요. 또 저, 반말 안 해요? 반말 안 해? 그리고 세웁니다. 오호호. 네, 노란 옷이 불박차 운전자분이세요. 네. 아이고, 안경. 아이고, 슬립 다운. 잠시 후에 헬멧을 줍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헬멧으로 자기한테 공격하는 거로 생각하셨대요. 예,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요. 그 다음에는 상대 측에서 더 이상, 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교차로 진행 중에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에 빵! 예, 쫓아와서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고요. 상대가 저를 먼저 쳤습니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간과 동시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면 쪽에 피가 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헬멧을 들고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대응하다가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발차기죠. 안면 골절, 팔주 진단. 근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오토바이가 저한테 보복운전한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보복운전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복이어야 되죠. 네, 저것은 상대의 폭행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대응한 것이 보통 쌍방 그러지 아니면 정당방위냐 뭐 이런 거기에 왔다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참았지만 섣부른 저의 대응은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또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을 조르는 부분은 영상에 안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하나요? 목 조르기는 차에서 나오고 나서 말로 싸우다 갑자기 목을 치면서 목 조르기를 했답니다. 영상에는 안 보여요. 두 번째 목 조르기는 얼굴 맞기 전에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플러스 알바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오토바이 리스비 일을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 부분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병원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발차기 하시는 걸 보면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대방 병원비가 8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비용 3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11년 전에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제가 위에서 우슈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그때는 쭉 보는 못 봤어요. 네,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중무술 우슈라고 그럽니다. 현재 오토바이 쪽에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 없습니다. 저쪽에 다시 연락이 와서 치료비가 현재 800 정도 나왔고요. 재수술 및 장애 판정도 나올 수 있어서 양보해서 1,000만 원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 줘야 될까요? 치료비 일부만 줘도 상대 쪽이 민사로 소송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당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얼마 정도에 합의하면 될지.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치료비가 800만 원 났더니 치료비만 주자. 그거보다 좀 줄여야지. 600만 원, 300만 원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양하네요. 1,000만 원 주자라는 의견이 2%, 800만 원 주자라는 의견이 또 2%, 600만 원이라는 의견이 14%, 300만 원이라는 의견이 2%, 하나도 안 줘도 된다가 80%입니다. 정당 방위냐? 정당 방위는 아니에요. 정당 방위는 막아야 돼, 계속. 예, 막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상대가 맞은 거 그건 정당 방위예요. 근데 나도 공격했어요. 이거는 과잉 방위보다 좀 지나쳤어요. 예, 정당 방위는 아니고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막기만 해야 돼요. 맞는 게 막기만, 방어만. 이거는 쌍방 폭행인데요. 네, 중국 무술하신 분이 발작이 막 그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당 방위는 아니고요. 과잉 방위냐 아니면 쌍방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나도 다쳤지만은 나는 뭐 한 2주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는 이게 여기 처음에 주먹으로 쳤을 때 코피가 났고 그다음에 발로 쳐갖고 이게 골절됐으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줘도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000만 원 다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공탁 걸고요. 네, 그리고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오면은 500만 원 공탁 걸고 빼고 나머지 더 줄 게 있으면 주는 거거든요. 더 줄 게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고요. 그럼 500만 원 공탁 걸고 실제로 더 줘야 될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상대 잘못이 더 크죠. 과실상계 상대 한 60, 70%는 해야죠. 내 잘못은 뭘까요? 내가 더 참지 못한 거. 한 30% 많으면 아니 상대가 먼저 그렇더라도 아이고 운동한 분이 참았어야지. 운동한 사람 발차기는 거는 응? 그게 뭐 흉기는 아닙니다. 네, 흉기는 그 무슨 좀 위험한 물건 그런 걸 흉기 또 근데 어떤 분은 위험한 물건도 아니에요. 내 신체 일부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 발차기를 상대편을 다치겠으니 이제 상해죠, 상해. 저는 한 70대 30 정도 보고 싶고요. 많이 보더라도 60대 40에 참지 못한 점에 대해서요. 그런데 상대가 소송 들어오더라도 장애까지 청구하면 더 많아질 거 걱정하시는데요. 얼굴뼈 골절된 걸로 장애 인정된 걸 저는 오늘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스스로 닦으면서 6천 건의 소송을 했잖아요. 이거 함몰돼 갖고 막 수술하고 그런 경우 요 뼈는 튼튼한 뼈는 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움직이는 뼈, 관절 부분 또는 다리가 짧아진다든가 뼈가 짧아졌다든가. 근데 얼굴뼈는요 갖다 맞추면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장애가 인정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큰 도움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비가 오면 그냥 차 안에서 꾹꾹 참고 경찰에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리지 마실걸. 질문자는 몇 살, 상대는 몇 살인가요? 저는 40살입니다. 상대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요. 저한테 올라온 게 꽤 됐어요. 1월 20일에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건 아껴뒀습니다. JTBC 한분리에 방송하려고. 그래서 방송된 게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된 거예요. 녹화하고 2주 내지 3주 후에 방송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꾹 참다가 마지막에 이거 그 심정을 좀 인터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상대 쪽에서 방송 나가는 걸 하지 말자고 해서 방송은 못 나가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방송하고 싶습니다. 즉 방송을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뭐냐면요. 이때는 이미 녹화가 다 된 상태예요. 이분한테 음성 인터뷰라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떤 조건을 합의든지 궁금하네요. 인터뷰가 어렵다는 내용이시죠? 예, 인터뷰. 제가 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대응하게 된 그 상황을 인터뷰하게 된다면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근데 그때 대답이 없다가 나중에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건 하지 말자고 해서 방송을 못 나가겠습니다. 즉 인터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어렵다는 내용이시죠? 그럼 인터뷰 없이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녹화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전화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인터뷰는 어려우시다는 얘기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저쪽 병원비로 6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600만 원에 합의된 거 합의서가 저한테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합의금 600만 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화한 다음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예. 3월 2일 방송하고 그 전에
그 전주가 2월 23일이네요. 2월 23일 날 저한테 오늘 방송 안 했나요? 밤에. 주변 사람들이 오늘 방송한테 꼭 보라고 전부 연락했는데 그리고 인터뷰 없이 방송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작가가 연락했을 때 인터뷰 없이 그냥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방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를 같이 녹화하거든요. 요거는 3월 2일 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3월 2일 날 방송 나갔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 확실하게 변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송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 측에서. 그런데 저 1월 30일에 합의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셨나요? 아니면 검찰에 제출하셨나요? 형사재판 마무리되었나요? 최종 결과는 어떤가요? 1월 30일 이게 여기 보면 쌍방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합의금 600만 원을 수령하고 요 밑에 보면 남은 금액 또 있네. 그럼 900만 원인가 보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금 6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데 피고인 누구는 합의금 남은 금액 300만 원은 2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2월 20일에 준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액이 600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600만 원 플러스 나중에 300만 원 더 준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어떤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걸 좀 확인할 걸. 본인 게시판 좀 답 좀 주세요. 근데 600이든 900이든 그게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1월 30일에 합의서 받아 법원에 제출하셨나요? 아니면 검찰에 제출하셨나요?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나요? 그랬더니 네,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여쭤보시나요? 혹시라도 이 사건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아 상대가 형사합의 취소하겠다고 시비 걸지 않을까 싶어서 여쭌 건데요. 기소유예로 완전히 끝났군요. 명예훼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소권 없음 처리된 거는 질문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인가요? 여기도 목 조르고 때렸으면 다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 2주 진단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마 이분은 본인은 진단서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단순 폭행은 합의되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네, 처벌 없이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측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런 뜻이죠. 협박적으로 문자를 해서 저희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못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오토바이 쪽에 고소를 못 하나요? 문자 내용이 정말 협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한분리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틱톡에서도 영상이 배포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퀵사무실 대표에게 이 영상으로 다른 업체 기사들이 가맹점 사장들에게 전화가 계속 와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합의금도 그쪽 상황 이해하고 양보해서 600에 해준 건데 환불 외에 다른 영상에서는 600만 원에 합의했다고 나오기까지 한다는데 이러려고 영상 제보했으니까 정말 기가 차네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이게 합의금이 600인지 900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먼저 받고 나중에 300 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여하튼 간에 합의가 되고 서로 상대편 처벌을 원치 않는다. 상대는 공소권 없으면 끝난 것 같아요. 제보자분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려주신 문자 내용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전화나 문자가 제가 잘못 썼네. 문자가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일쯤 한문철TV에서 형사사건 결과와 상대 측의 문자 내용을 종합해서 한 번 더 방송할까요? 왜냐면 이분이 명예훼손까지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분리에 방송했던 건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문철TV 방송하잖아요. 이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전화, 문자 전부 차단했어요. 네, 꼭 방송해 주세요. 방송 몇 시에 하나요? 문자로 방송 시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이분께서요. 덧붙이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슈 선수생활 했습니다. 고단자라는 거죠. 고단자. 우슈에서도 겨루기 산타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그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모자이크 철저히 돼 있고 음성 변조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는 안 하셨잖아요. 나 이거 인터뷰 제대로 하려고. 근데 인터뷰는 안 하셨잖아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분께서 아까 그러셨죠? 예. 앞으로는 꾹꾹 참으신답니다. 다음에도 시비가 오면 그냥 차 안에서 꾹꾹 참고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다치셨어요. 이 사고가 아니라 산재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좀 다치셔갖고 그래서 지금 일도 제대로 못 하셔갖고 생활 형편이 많이 힘드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600만 원인지 900만 원인지 저거 마련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차 안에서 꾹꾹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그 발차기에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원하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돌아오는 본인의 후회, 부인한테 얼마나 혼나셨겠어요. 앞으로는 참으십시다. 좀 답답하네요. 혹시 제가 진주에 가게 되면 저 이분하고 그 남강, 진주 남강 쭉 그쪽에서 장어구이집이 쭉 있는데요. 거기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빨리 몸 불편하신 거 빨리 회복돼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배우 한보름 씨, 그다음에 우주 시대가 아니고 우주 소녀의 수빈 양. 안녕하세요. 배우 한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우회전해요. 네. 우회전 하는데 여기가 초록불이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지? 네. 여기서 네. 지금 녹색 신호죠. 직전 네. 신호죠. 네. 네. 이때는 나 우회전할 수 있어요. 직진 다시 네, 우회전. 네, 네. 여기가 녹색이면 여기는 당연히 보행자 신호 멈춰요. 빨간불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지 할 이유 없이 네, 네, 우회전할 수 네, 있는 거야, 네. 그지? 네. 우회전 딱 했니까 여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어 여기, 네. 그지? 네. 그러면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되죠. 네, 무조건. 네, 멈춰요. 그래서 이분이 멈춥니다. 네. 자,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고 있죠? 네. 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몇 초 남았어? 3초, 2초, 1초. 뛴다. 야, 뛴다. 빨간 불 설마 뛴다.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없어. 없는 거 확인하고 왔어. 근데 그런데 경찰한테 잡혀요? 뒤에 소리 난다. 경찰차 와 온다. 이거 뭐야? 왜 잡혀? 그러면서 뭐라고 막 그래. 아직 경찰이. 눈치 못 챘다. 그러니까 왜 잡히는 거지? 나 지금 이분이 나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말하는 거야? 왜 잡혀? 뭐 잘못했지? 경찰이 잡았어요. 왜요? 아니 경찰이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전이야. 그래서 새로 개정된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 받았대. 어린이 보호구역 2배거든요. 네. 어린이 보호에서 위반하면 2배야. 2배, 네. 벌점 범칙 2배야. 번칙금까지 있어. 우회전 보행자 의무를 위해 일시정지 방법이 아직도 어렵네요. 보행자 건너고 있을 때 도로 건너려고 할 때 멈추는 거 맞는데요.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고 저만큼 갔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와서 갔는데 그런데 예 학생이 거의 다 건너갔고 근데 저를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받았습니다. 제 잘못한 게 맞나요? 발이 다 안 들어가서? 그거를 멀리서 어떻게 보여, 경찰이? 경찰 볼 수도 있겠지. 자 보겠습니다. 왜? 자, 과연 제가 잘못했다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왜 걸릴 수 그랬지? 있으니까 단속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번에 그 우회전 방법 바뀐 게 운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고 처벌보다는 계도를 계도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처벌이 목적이 위험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이거 진짜 그러면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경찰 단속은 정당하다. 아니다. 모르겠다. 잘못 없다. 경찰 단속이 잘못된 거다.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뭘 잘못했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운전자가. 그지? 네. 뭘 어. 잘못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빨간불을 바뀌면 거기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스팔트야.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보행자실 녹색불 켜지면은 횡단보도 쫙 그려주고 빨간불 바뀌면 횡단보도 쫙 걷어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게 표시만 하는 거야. 네. 무늬만 횡단보도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빨간불로 바뀐 상태는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속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경찰 단속이 맞다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98%는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 맞다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저 설거지 하시다가 다 못 보신 분인가? 미끄러지신. 본부장갑 끼고서 누르다가 잘못 누른 것 같아. 미끄러지신. 왜냐면 여기서 2번을 눌러야 되는데 미끄러졌어. 본부장갑 끼면은 옆에 누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운전자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 멈췄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멈췄잖아. 네. 그리고 빨간불 바뀌었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오해했나? 예. 자, 오해했나? 여기서 자, 멈췄잖아. 다 지나갔고. 빨간 바뀌었어, 그죠? 빨간불 바뀌고 다 저만큼 다 지나갔어. 네. 저기서 혹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더라도 보행자가 아니야. 그쵸.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야. 좀 왜? 빨간불이니까. 바뀌었으니까. 그치? 여기는 이 횡단보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서 천천히 오른쪽에 오는 사람 인도하는 거 보고 가는데 뭐야? 진짜? 왜 보고 온 거지? 저 멀리서 멀리서 혹시 그건가? 뭐 우회전 할 때 어. 제일 끝 차선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그냥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응. 우회전을 했다고 지금 잡으러 온 거야. 잡으러 온 그게 아까 얘기한 거 그거야. 아까 뭐라 그치, 그랬어? 다 건너지 않았는데 보행자 발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지금 음. 했다고 지금 잡으러 온 거야. 입이 있단 말이지, 네? 멀리서 그게 보일까? 그냥 이게 봤는데 그런 거야. 자, 그럼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98%는 단속이 잘못됐다. 2%는 정당하다. 이거 과잉 단속이. 우와. 범칙금 12명 벌점 20점? 범칙금 내셨나요?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고 건너던 학생들은 건너편으로 뛰어 거의 다 건넜고 다른 보행자 없는 거 확인하고 갔는데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하던가요?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불박차 아무런 잘못 없는데 뭘로 단속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동안 내가 또 모르는 게 있었나? 새로 들어왔나? 네. 사람이 횡단보도에 한 발짝이라도 있으면 보행자 의무 위반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맞췄어. 또 맞췄어. 한 발자국 아직 덜 건너갔잖아. 덜 건너왔잖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범칙금 절대 내지 마시고 이의 신청해서 직결시간 보내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잘못 단속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이 범칙금 그러네. 아직 안 내셨대. 변호사님, 범칙금은 변호사님 의견 듣고 잘못이라고 하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고 아직 안 냈어요. 범칙금 사진 올렸습니다. 나중에 직결심판 결과 나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 뭐라고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범칙금 두두두두두두 맞네.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그리고 벌점도 20점. 아이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직결 가가지고. 상식이 뒤집어지면 맞겠지. 상식이. 상식이. 제가 설명드리는 우리 한분에서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잖아, 그지? 네. 그래도 그 법은 상식의 최소화냐. 네.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 쓴 게 판결이에요. 네. 그런데 왜 경찰이 저걸 단속했을까? 저 잘못한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런데 경찰은 아주 충실한 경찰관이었어.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대요. 이런 거 단속해라. 또 하여튼 이 교통에 관련된 건 또 나한테 다 오잖아, 그지? 예, 블랙홀이잖아요. 블랙박스 블랙홀. 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찾아냈어요. 교차로 우회로 방법 설명 자료.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거쳐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다 내려보낸 거래. 이거를 이게 얼마 전에 내려온 거래.
자,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무조건 천천히 일시정지. 운전한다.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 나면은 독박 쓴다는 건 아까 이미 네. 얘기했죠? 그게 경찰은 하여튼 일시정지해서 사고만 안 나면 된다. 보행 신호등이 녹색, 적색 여부 관계없이 빨간불이 무조건 섰다 가라. 근데 녹색일 때는 저 앞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한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 그죠? 아까 녹색이니까 직자니까 우회전한 거잖아.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이거였구나. 이건 맞지, 그지? 네. 아니 우회전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녹색 신호일 때, 네. 그지? 녹색 신호일 때 가고 있거나 건너를 쓸 때는 일시정지. 이건 우리가 맨날 배운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상식이잖아. 그 밑에 근데 보세요. 그 밑에 보행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의 녹색, 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작은 글씨 보여요? 네.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함. 바뀌었구나. 이건 법에 안 나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뀐 게 아니야. 경찰청 잘못한 거야 이거. 경찰청 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나 궁금해 이걸 죽겠어. 누가 저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봐봐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경찰청은 신호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신호와 무관하고 보행자 있으면은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 사고 나면요? 그리고 보행자가 다 간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보행자가 뭘 완료하면은 그 밑에 줄 앉혀놓은 거예요. 요거.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이 가능.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이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찰대로 하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정지. 1초나 지금 응? 지금쯤 지금 1초. 네. 1초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 여기. 네. 여기에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왔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게 경찰청 지침대로 하면 가만히 정지. 끝까지 있으라는 게 신호가 이미 들어와서 한 발짝 걸으면 신호가 바뀔 거 아니야. 네. 그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저 넓은 길을 세워라 내워라 그게 기다렸어. 다 건너갔어. 여기 이제 딱 한 발짝 막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 다시? 또 누가 내려와. 이제 완전 빨간불에. 그럼 계속 그러면 기다려야 신호가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신호등 다 뭐 해야 돼? 없애야죠. 다 뽑아서 보물상 갖다 줘야지. 아니 신호등 왜 만들어놔? 아니 경찰청이 진짜 아니 여기서 맞네. 아니 얘가 혹시 뒤돌을 쪽에 조심해라. 그건 뭐냐면 저 아직까지 다 안 건너갔는데 그쪽도 살폈어야지 그러면서 보행자 보호부 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경찰청 이 지침 진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경찰청 내려보낸 거 맞대요. 자, 어때요? 맞대. 에이. 자,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 그런데 반대로 보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된다. 빨간불에 못 안낸다는 사람이 야, 우리 한번 좀 어른들 그 무슨 법놀이? 이거 어린이. 그 민식이법 놀이가 한때 있었잖아. 애들이 이런 이제 어른들이 야 우리 심심한데 지나가는 차들 좀 골탕 좀 먹일까? 우회전 놀이? 우회전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마다 이제 술 한잔 먹고 가서 자 너 건너. 자 내가 다 건너갈 때 되면 너 그때 내려와. 아니면 너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거기 천천히 술 취하고 건너가는데 끝까지 다 서 있으라는 거야. 느림보 놀이. 늘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저거 누가 내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혹시 경찰청장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이게 혹시 경찰청 교통국장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된 정보. 이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녹화해요. 한분리. JTBC 한분리 25회 녹화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발표하지 않으면 JTBC 한분리에서 세게 방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아까 그 발이 한 발짝이라도 아직까지 횡단보도에 있어서 단속했다. 이 지침에 충실한 거야. 이 지침을 받은 거야. 그러네요. 지침을 보고한 것 같아. 몰라 이 지침이 그 전에 내렸는지 그 다음에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봐봐.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걸친. 그러니까 금년 두 1월이니까 번이나. 최소한 이게 올 2월이나 3월에 내려졌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네요. 야, 참. 그러려면 신호등 뭐 하려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희 PD. 이건 제일 먼저 편집해서, 네, 올립시다. 예, 참.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썸네일 경찰청장 보세요. 님. 님을 붙여요. 죄송합니다. 님. 아니, 진짜 저 놀랬어요. 도대체 저거 뭘로 단속했을까? 근데 그러게. 이런 지침이 있었다, 이런 지침 내려갔다는 것은 저 단속했다는 걸 보고 제가 놀랬고요. 또 실제로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크게 놀랬습니다. 저 내일 못 보는 거 아니죠? 없어지는 거 아니죠? 다음 주 녹화해. 아니야, 괜찮아. 무서워요? 아니야. 네, 경찰청장님, 님. 님 꼭 보세요. 님 꼭 보세요. 네. 네, 개정해 주세요. 불박차는 오토바이예요. 네. 지금 이렇게 좌회전 신호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호가 이렇게 직접 신호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요 신호로 바뀌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횡단보도에? 파란불. 네, 녹색 신호가 들어오겠죠? 네. 보행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상식 밖의 사고가 많아가지고 가늠이 안 되는데 보행자를 치는 사고일 것 같긴 한데. 네, 보행자를 칩니다. 네. 어떻게 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신호 끝나고 보행자 신호가 저 오토바이 봐라. 아이고. 아유, 이런. 아우,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학생. 네. 예. 아니, 여기서, 자, 신호가 이제 끝났는데, 네, 그죠? 네. 요것도 거의 꼬리 물기로 들어간 거래요. 그럼 요 차는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면서 바뀌었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녹색 신호에는 황색 신호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하게 오면서 오히려 번쩍번쩍 예. 아니 저 이미 신호가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잖아요. 네네. 자, 얘네들 어려 보니까 초등학생처럼 보이죠? 아. 여기서 얘네들이 네. 신호 들어오니까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배달 대행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고를 또 한 번 보셨대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보합니다. 저 아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고이기에 제보합니다. 경찰서에 이 영상을 보내줬고요. 아이가 많이 다쳤대요. 상태가 안 좋대요. 아이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신호는 이미 양쪽이 신호 바뀌고 저쪽에 직자 신호,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온 거고요. 오토바이는 황색불에 무리하게 들어온 건가요? 이미 빨간불로 바뀐 건가요? 아이는 어딜 다쳤다고 그러나요? 제일 문제가 머리거든요. 그죠.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 끝에 황색불이었을 겁니다. 예. 오토바이는 빨간불이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양쪽에 좌회전 신호였잖아요. 네. 요쪽에 좌회전 신호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니까 오토바이는 계속 빨간불이었잖아요. 그냥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가 거네요. 생짜배기 빨간불이네. 그렇네. 예. 오토바이는 황색불도 아니고 오토바이 완전 생짜배기네. 예. 무조건 100%네요, 그럼. 머리를 다쳤다네.
아이고 머리를. 아이 참. 여기서 떨어질 때 보세요. 아이고. 아 참.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100대 0이죠. 무조건 네. 무조건 100대 0이야 옳겠죠. 네. 네, 학생들이 신호등 바뀐 거 보고 건넜는데 오토바이가 생짜배기 신호위반이니까 학생들에겐 잘못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 신호 바뀐 다음에 혹시에 대비해서 좌우를 한번 살폈더라면 하면서 과실을 한 5% 정도 잡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100대 빵이다, 95대 5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다쳤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꼭 그렇죠? 살피고. 네, 아까 차도 출발하기 전에 혹시 보듯이 네. 보행자도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혹시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네. 신호 바뀌자마자 그다 완전 비슷한 여기 사례. 읽어보세요. 물론 파란불에 건널 수 있지. 하지만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라도 차도를 건널 땐 다급하게 뛰어선 안 돼. 파란불이 그다음에 애기가 뭐라 그래 학생이? 파란불이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 가끔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운전자도 있으니까 파란불이더라도 주의를 잘 살펴야 하지. 네. 아까부터 녹색 불이면 그냥 가도 되는데 네. 지금 바뀐 그죠. 직후기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여기 계속 읽어보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3초의 여유가 필요해. 길을 건너도 되는 상황인지 3초 동안 확인하고 천천히 건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호만 보고 뛰다가는 지금처럼 저런 사고로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또 빠르게 오잖아요. 신호 위반할 때 또 빨리 그죠. 와요. 네. 빨리 거기 통해야 되니까 머리 다치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사망한 다음에 네. 또는 우리 아들이 머리카락에 다치면 식물인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0대 빵 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꼭 신호등 녹색으로 바뀌더라도 잠깐 여기만 보면 돼. 이렇게 거꾸로 온 차는 없잖아요. 그죠? 아, 그죠. 예. 요쪽 반대 방향. 요쪽. 예. 저 학생이 머리를 많이 다쳤다는데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고 빨리 KU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풀박차 가면서요. 네, 지금 길이 좁네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차들이 쭉 서 있고요. 풀박차 가고요. 천천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더 조심하고요. 네, 천천히 또 교차로 상거리에 더 조심하고요. 천천히. 뭐야? 아니 오른쪽. 에헤, 브레이크 등도 없고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사이드 미러도 접혀 있네. 사이드 미러도 접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문 열면은 저거 어떻게 피해? 에이 참나. 이거를 90대 10이래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아니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시동도 끄고 사이드 미러도 접었고 어우 저걸 어떻게 피해요. 보험사는 원래 80대 20인데 너무나 가까이서 문 열었으니까 90대 10 해줄게. 저보고 안전운전은 의무 위반이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이 거리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100대 빵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풀박차 천천히 가는데 아이 참나. 만약에 뭐 비상등이나 깜빡이나 브레이크 등에 들어와 있으면 혹시 했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사이드 미러까지 접혀 있었는데 한 분은 90대 10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네. 보험사에서 90대 10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래
바퀴가 오를 땐 백대빵은 없는 거야. 그런 의견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요 한 분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대빵 100% 만들고 싶습니다. 요거요. 네. 90대 10 인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불박차 보험사도 90대 10이라고 그러면 그 담당자를 좀 혼내주세요.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이게 백대빵이냐면 어떤 게 백대빵이냐고. 예. 저 문 열리는 거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들은 그 앞으로 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앞차 보면서 혹시 저쪽에 왼쪽에서 차 들어오는 차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옳지 안 오네. 그럼 나 가면 되지. 근데 이때 열리면 이거 어찌 피하라고요. 예. 100대 0이에요. 옳겠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분은 아주 네, 한문철 TV 왕 애청자세요. 부인이 네. 여보, 아니 당신 직업이 운전도 아닌데 왜 그걸 맨날 봐 그거? 그거 뭐야 그거? 밤에 맨날 그걸 보신대요. 밤에 예, 그걸 본대요. 그걸. 그거 한물리? 야, 한문철 네네. TV, 한문철 네네. TV. 한문철. 아니 여보 당신 또 봐 그러신대요. 자, 이분이요 변호사님. 경기도 양주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삼공주 아빠입니다. 와이프한테 아이고 그 운전기사 할 것도 아닌데 맨날 또 그거 보냐고 잔소리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항상 침대에 누워서 한문철 TV를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한문철 TV 덕에 사고를 피하셨대요. 예,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갑니다. 저기 학생이 지나가죠? 네네. 어린이가? 여기가 이쪽에서 와 아찔했네요. 우와. 와, 이분이요. 시야를 넓게 보신대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예, 빨리 가면 여기밖에 못 보면 시야 넓게. 얘를 보셨대요.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 요리 쭉 갈 수도 있고, 네. 그죠? 요리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차가 딱 가려져서 저럴 때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 학생을 많이 못 보셨으면 사고 났죠. 그죠. 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도 놀라셨고. 아이고 제가 딴 데를 보면서 나오네, 그죠? 예. 늘 보면 저렇게 보행자 사고는요, 보행자가 딴 데를 쳐다봐요. 예. 그리고 차 뒤에서 나올 때는 매우 정말 위험하죠.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요 차 미워 죽겠어요. 요 차요. 딱 여기다 차를 놓으면 어떻게 해? 그죠? 코너에. 예. 우리 삼공주 아빠, 이분께 선물을 보내드려야 될 텐데, 삼공주라고 이렇게 보면 애들이 좀 크면은, 네. 그때는 이제 공주라고 공주로 잘 안 하죠? 네네네. 어린 것 같습니다. 이분께요, 한문철의 어린이 교통안전 이 책을 10권 보내드릴게요. 10권? 그래서 지만 저 삼공주 따님 셋한테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봐야 돼. 니들도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돼. 이거 처음에 골목길 사고가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여기에 다 있어요. 예, 여기에. 네,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유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안전하게 잘해야지, 그지? 맞아요. 유턴 대기 두 번째 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은 그 좌회전 신호 시의 유턴 또는 네.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네네. 유턴 네네네. 또는 적신호 시 유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물론 안전할 때 유턴할 수 있는 상시 유턴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네네네.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좌회전 신호 시 뭐 이럴 때 하잖아요. 그죠. 네. 유 대표가 두 번째야. 네네네. 그러면 유턴은 몇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두 번째 해야 되겠죠? 네. 즉 뭐처럼 어릴 때 뭐 하듯이 무슨 놀이? 소꿉놀이. 소꿉놀이를 뭐? 무슨 놀이인지 내가 노래로 힌트 줄게. 기차 길려 오막살이. 무슨 놀이? 기차놀이. 기차놀이. 기차놀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가면 뒤에 따라가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유턴 대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앞에서. 그리고 이제 좌회전신으로 바뀌겠죠? 자, 저기 유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좌회전 신호 유턴이 제일 안전하죠. 차 안 오는 거 보고 이분 안전하게 옳지 차 안 오는 거 확인하고 도는데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깜짝 놀랐겠죠. 예, 와. 저 불법 유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신고하려고 번호까지 외우셨어. 번호판이 잘 찍혔는데도 혹시 모르 또 이렇게 읽으셨어. 저거 신호 위반일까요? 뭐에 해당될까요? 뒤에서 새치기 한 거. 저 새치기죠. 순서대로 네, 돌아야 그죠? 되잖아. 저기 위반이 안 되지 않나요? 사고 났으면 몇 대 몇이에요? 사고 났으면은 저 차가 100% 맞아요. 그죠? 사고 났으면 난 빙 돌았는데 이거 팍 이게 칼치기거든. 네네네. 사고 났으면 요차 100%예요. 근데 저 차가 그죠. 안전하게 유턴하지 못. 아까 유턴은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잘이라는 것을 네 글자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렇게 도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저건 뒷차의 100%입니다. 물론 돌았는데 좀 거리가 있는데 왔으면 그때는 아니에요. 네. 근데 돌자마자 바로 있으면은 어이구 이분한테 네 저거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뒷차 100%에 옳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죠 하시면서 이분이 두 번째야. 같은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네. 이제 내가 2등이야. 네, 2등일 땐 2등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자, 블랙박스 영상 좋죠? 네. 네. 다다니. 자, 좌회전신호 돌았어요? 앞차 돌고. 아! 이것도 문제다, 이거. 이렇게 돌면 안 돼, 이거. 동시에 돌면 안 돼, 이거. 동시에 돌았잖아요, 그죠? 이 차가 슉 돌았으면 사고 날 뻔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네네네. 요 뒤차가 저보다, 요거보다 더 바짝 붙어 도는 거야, 그죠? 네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저 차들이 다 돌은 다음에 안전하게 돌으셨는데요. 요거 사고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0%입니다. 네. 유턴할 때는 무슨 놀이? 기차놀이. 기차놀이. 네네네. 그리고 유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하게. 한 글자로 잘. 잘해야 됩니다. 물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2차로에서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녹색 신호. 아이씨 뭐야 이거? 거길 왜? 깜빡이가? 하나, 이때. 둘, 셋, 아니 왜 저거기에 여기 요 사람이에요. 무단횡단자. 요 무단횡단자를 보고 쫓아가다가 무단횡단자 봤어요. 그러면서 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요거 무단횡단자 요 사람 얼굴 보이죠? 무단횡단자 때문에 피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췄어요. 불박차는 안 보였죠. 저 차 때문에 무단횡단자 안 보였어요. 쭉 가다가 들어오면서 급감속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몇 대 몇 주장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60대 40을 주장한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70대 30을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죠? 자, 상대 보험사는 60대 40, 불박차 보험사는 70대 30을 얘기하는데요. 자, 60대 40이 맞다. 자, 무단횡단자 빼고요. 앞차랑 나랑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 앞차 60, 나 40, 앞차 70, 나 30, 80대 20, 90대 10, 100대 빵. 투표 시작. 깜빡이 키더라도 갈 줄 알았지. 거기서 펑 멈출 줄은 예상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40이라는 의견이 6%, 70대 31이라는 의견이 26%,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6%,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40%. 60대 40은 이건 일단 아니죠. 나중에 그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차가 깜빡 킬 때 미리 봤다는 거잖아요. 미리 봤으면은 거기서 빵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잡든가
근데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거기서 내 앞으로 들어와갖고 뒤 이렇게 브레이크 딱 잡으면 나는 완전 골탕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분께 본인은 몇 대 몇이라 생각하시나요? 앞차가 깜빡이 켰을 때 혹시 저 차가 왜 저래? 그러면서 거기다 오른쪽에 사람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인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80대이시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예상치 못했고요. 그 차에 가서 안 보였고요. 저는 한 20 정도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불박차 한 20% 정도? 불박차 깜빡이 켰을 때는 저 차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네?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빵 하든가 아니면 내가 미리 속도를 줄이든가 그래서 법원 가면 한 80대 20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근처. 100대 0은 깜빡이 켰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이 무단횡단 보행자 때문에 앞차가 변경후 급제동한 거잖아요. 이 보행자와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제 피해를 경감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앞차랑 나랑 과실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각자 앞차랑 나랑 해결하고 그리고 앞차는 앞차대로 나는 나대로 무단횡단자 당신의 과실이 몇 %니까 그만큼 내놔라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보행자가 그냥 가진 않았대요. 네, 경찰이 와서 사고 정리할 때까지 같이 있었고 보행자의 신원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보험사들이 저런 경우 저 무단횡단자하고는 무단횡단자는 별개야. 그래서 거기 무관해. 그렇게 여태까지는 많이 해왔죠. 이제는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무단횡단자한테 구상금 청구 점점 더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단횡단자가 얼만큼 물어야 될까요? 적어도 70%는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단횡단 잘못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몇억 원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로 누군가가 크게 다쳐서 사망했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무단횡단자가 70% 물어줘야 되잖아요. 무단횡단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사고는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 손해에 대한 예전에는 한 60% 봤는데 지금 밤에는요. 밤에 무단횡단은 한 70%까지로 봅니다. 하나트레비즈의 유병용 대표 옆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항공권 판매는 등수 안에 들죠? 그럼요.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하나트레비즈면은 뭐 하나투어랑 뭐 관련이 그죠. 있나요? 하나투어에서 이제 트레비즈라 해서 그 기업 여행 서비스를 하나트레비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기업들 뭐 삼성회계법인, 뭐 법무빈 태평양, 뭐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홀마, 뭐 기타 등등. 그런 데서 어디 외국에 이렇게 그렇죠. 출장이나 또는 저 연수 나갈 때 네, 맞습니다. 출장 총괄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죠? 영화 찍나? 라이더. 그죠. 예, 라이더. 가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어떻게 앞에서 누가 찍나 보다. 영화 찍나 봐, 그지? 그죠. 앞에서 찍어주는 것 같아. 오디오가 없네. 오디오 있어. 뭐야, 뒤로 간다? 뭐야, 한 바퀴 도네? 이런 블랙박스가 있대요. 360도. 자동차에는 저게 만만치 않은데, 자동차는 바깥에 해야 되겠죠? 근데 오토바이는, 설치 가능하다. 근데 저 앞에 누가 있다. 뭐야? 짐을? 네네. 짐을? 왜? 횡단보도 가다가 흘렸나? 떨어뜨렸나? 들고 뛴다. 뛰어. 이거 편집해서 올려주셨네. 따다다다다. 저기 안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어디. 저분이. 네네. 거기 누가 앞에 트럭이 뭔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떨어뜨리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차가 멈춰 있을 때 신호대기 하는 중에 조수석에서 내려서 그걸 얼른 치워놓고 다시. 새벽인데요. 새벽 5시경이랍니다. 전북 전주시 인우동. 지난 3월 6일이요. 3월 6일에 진짜 멋진 분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오토바이에 어디에 다나요? 블랙박스 어디에 다는지 궁금했어요. 네네. 어디다 달 것 같아요? 어디다 달면 저기 돌아갈 것 같아? 맨 앞쪽에 달 것 같은데. 앞쪽 어디에? 저기 맨 앞쪽에 운전대 잡은 선 그 가운데. 여기쯤? 네네네. 여기? 네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요. 요. 위로 저 옆에다.
이게 360도가 찍힌대요. 예, 360도가 찍히는. 근데 좀 비싸대요. 70만 원이래. 요새 나오는 거 80만 원이래. 그래서 얼굴 멋지신데 얼굴 괜찮나 이랬대요. 내 얼굴 공개 가능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만난 멋진 분. 이거 진짜 이분요, 그러네요. 그죠? 딱 치워갖고 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죠. 다른 분들한테 저건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얼른 멋지십니다. 주소를 하면 제가 여행 상품권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참. 저분. 네, 저분한테. 혹시 이 방송 보시면요. 네, 진짜로요. 이분. 이분께서 이 방송 보시면 네. 그 여행 상품이 그럼 얼마짜리 뭐 그런 게 있어요? 30만 원짜리 여행 30만 원 상품권. 상당. 네네. 네. 30 여행 가시게 되면 네. 30만 원은 그만큼 후원해 드린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 몇 개 좀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트레비즈의 유병용 대표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1차로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 빠르죠? 예, 제한속도 50도로인데 나 저기까지 가야 돼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건너고 있습니다. 나 계속 가면 되죠. 저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니 그 차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에이 참나. 보험사에서 저 보행자 잘못했네. 보행자 80% 잘못하고 불박차 20% 잘못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경찰에서는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미리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두 분이 계십니다. 4%는 불박차 잘못 있다. 불박차 잘못 없다가 96%.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저 앞에 무단횡단자가 있구나. 그럼 내가 미리 조심해야지 하는 그 옛날에 태조왕건에 나오는 궁예 김영철 씨, 네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으면 미리 조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멈춰.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장난치는가? 제 뒤에서 빵빵거리죠. 예전엔 이런 사고일 때, 네, 두 분이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한 분은 보험사 직원이고 한 분은 경찰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교통조사관 분들이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래서 그 불박차가 잘못이고 그리고 범칙금 네 그렇게 다 처리했었죠. 예전에 여기 있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연결된 게 있을까? 김천 사건이요. 김천 사건 여기 있네요. 예, 이거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아까는 밤에 일어났고 이건 낮에 일어났다는 것만 다르고 남이 똑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아 아까랑요. 쭉 가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고 경찰서에서 불박차 잘못 있다.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요? 아니 차가 더 조심했었어야지. 안전운전했어야지. 아니 내가 과속도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 있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판단이 맞아. 잘못 있어.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민간심의위원회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많지만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위원 5분 중에 4대1로 한 분은 조금 잘못이 뭐가 있어? 네, 근데 다수 결론에서 잘못이 있다. 보행자가 14주 진단 그리고 마비 증세까지 있었답니다. 중상해로 처벌받으라고 검찰로 넘겨졌어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혐의 없음. 네. 왜? 바로 앞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다. 그곳을 횡단보도를 놔도 거기를 차 사이에서 튀어나올 것이 예상이 어렵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 나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차, 그 사이에서 툭 튀어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속도 25.6이었다. 과속도 아니다. 그러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 잘못이 없다. 검사는 도로교통단에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 불박차 속도가 얼마냐? 발견됐을 때 그 몇 메타냐? 그리고 그때 정지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못 피한다. 이게 2019년도 사고였습니다. 이분은요. 이 사고 나고 5달 만에 혐의 없음 결정문을 받았다고. 이 날짜가 언젠가요? 네, 5달 만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 5달 동안 그 가족은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바뀌고 있어요. 예. 정말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를 아까 그랬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20% 잘못이 있다. 근데 담당 조사관께서는 이거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면밀히 봐야 되겠네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과연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박차 속도는 한 40 정도 했답니다. 저걸 피하려면 2.3초가 필요한데 보행자가 나오고 사고 날 때까지 0.9초래요. 누구라도 못 피한다. 네, 이건 그래서 운전 잘못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답니다. 경찰 자체에서. 아직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주 심각했어요. 12주진단 나왔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쩌면은 식물이가 될지도 몰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회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잘 걷는다고 하네요. 참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경찰 둘 다 다행이에요. 하나는 다친 사람이 좋아져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예전에 무조건 보행자 잘못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대로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다행이네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는 걸로 마무리되면 치료비 대중은 다 돌려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 조사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금까지 얼마나 대줬다고 그러나요? 치료비 대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거라고 그러나요? 경찰에서 추가로 경찰이 안 나와도 된대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은 그걸로 마무리하면 된대요. 조만간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얼마 나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합의금이 800만 원 나갔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치료비 대주고 그거 별도로 합의금을 800만 원 줬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잘못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오면은 보험사에 연락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류로 왔습니다. 근데 경찰 자체에서 도로교통단에 분석을 해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 그것도 대단한 거고요.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영상, 이번 사고에 담당 그 교통조사관 그분 정말 제가 어른한테 칭찬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 그 팀장님이신가요? 그 팀장 이름으로 결정문이 오죠. 예. 그 팀장님도 정말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서울 관악경찰서인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다친 거, 불송치, 혐의 없음,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 경감 누구누구.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태까지 경찰은 공소권 없다. 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죠? 사망도 아니죠? 중상해도 아니죠? 그러면 종합보험 들어있네? 공소권 없음.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잘못 없으니까 벌점 법칙금은 없음. 그 벌점과 법칙금 부과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네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 네가 가해자로 돼 있잖아. 왜냐면 차를 가해자로 표시하고요, 보행자를 피해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네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그래서 치료비 대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 없다는 거 무혐의를 받아와. 무죄를 받아와. 그래서 경찰에게 저를 통고 처분하지 말고, 어떤 분은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니 보험사가 내가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내 잘못도 증명하기 위해서 나한테 통고 처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거부하고 즉결심판 갈게요. 그래서 즉결심판 무죄 받아 올게요. 그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딱 한 번에 정리가 됐어요.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 그래서 혐의 없음. 이게 좋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혐의가 있다 없다 이것을 실질적인 판단에 앞서서 형식적인 판단, 형식적으로 공소권이 있다 없다. 공소권 없으면은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한다. 이게 검찰과 경찰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내 혐의 없음이랑 공소권 없음 쓰지 말고요. 혐의 없다고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걸로 증명받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검찰에서요, 이건 공소권 없음일 때는 혐의 있음 없음을 판단 안 함. 그러면은 나중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개인 택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 등록 위반, 공소권 없음,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개인 택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 그러면 아예 경찰에서 종합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잘못이 없을 땐 이렇게 확실하게 혐의 없음이라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 아이고, 서울 관악경찰서 전국의 모든 경찰서의 최고의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경찰청에서요, 아예 국수본이라고 그러죠.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렇게 통일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울 관악경찰서 이 교통조사계, 예, 정말 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요, 자, 근데 보험사가 왜 합의금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치료를 해주고 그건 가불금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 없는 것이 확인되면은, 이게 확인됐잖아요. 이제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치료비 대주고 합의금까지 줬으면은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보험사는 거기 고문 변호사도 많고 당신들은 법률 전문가잖아. 보상을 맨날 하고 소송을 맨날 하고, 근데 니네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줘놓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나중에 그 소송 돌려달라는 소송이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될지 안 될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료비만 일단 대주고, 그리고 그건 가불금으로 대준 거니까 잘못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보험사가 벌써 합의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불박차 운전자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한테 할인할 증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 돈만 그냥 나간 거죠. 네, 보험사도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요.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번 사고는 많은 거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뒤에 타고 있던 딸하고 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랬던가 충격을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대요. 근데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저런 경우에 무단횡단자는요,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다고 아이고 그래 치료비는 공짜지, 아니에요.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무단횡단자 잘못이 100%가 될 가능성도 있거나, 또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클 때, 그럴 때는 제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불박차 운전자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팀, 네, 교통조사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